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내일이면 또 시장이 시작되는데 먼저 시장에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전자,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확실히 한 주간 놓고 봤을 때도 LG화학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은 외국인하고 다르게 삼성 SDI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실었다는 것을 여기 수급 순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지난 한 주간 집중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텔레콤, 앞타머사이언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발성 매수가 아니라면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외국인 한번 볼게요. 여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지금 4종목을 제외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어서 기관도 한번 살펴보면 종목으로만 살펴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이 2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이 소형주 혹은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야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특정 종목을 추가 매수할 때 상승 추세 중이라면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내가 매수한 다음에 바로 수익이 발생되어야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또 최대한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렇게 가끔씩 눌러주는 구간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이 될 때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들어간다면 이런 구간에 매수하면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 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고요. 제가 SK이노베이션을 토대로 매수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보통 매수를 할 때 첫 매수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내가 매수한 다음 주가의 흐름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락하던가 상승하던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처음 매수하고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내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지고 해당 종목을 내다볼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처음 매수하고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노리고 있는데 행여나 제 생각과 달리 종목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분할 매수, 보통 3번, 많게는 4번 이렇게 끊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매수할 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하고, 또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이라면 박스권 혹은 조정 구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런 구간이라든지
일부 하락 구간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처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통 어떤 종목이든지 한 번에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였지만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추가 매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금이 있을 때 나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큰 부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위치가 100%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매수를 해야 되고, 행여나 내가 매수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종목이 빠지게 된다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체 금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업황이 살아있고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해당 업종들의 수급이 몰린다면 반등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취해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처음 매수해서 수익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최소한 종목군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 한번 분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A 종목군에는 반도체, 그럼 그 종목군 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네페스 등등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포함시키고, 또 B 종목군에는 2차전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대주전자재료,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포함시키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SK이노베이션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이렇게 2.5%의 상승이 나왔을 때 아마도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다른 소부장 기업들 모두 주가의 흐름이 비교적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만의 큰 이슈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업종별로 수급이 몰리고 그 업종들끼리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을 여러 개 나누고 확인해 봤을 때 특정 종목군들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걸 계산할 수 있고, 이 점을 토대로 내가 예전부터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던가 혹은 신규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런 수급을 토대로 진입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것은 단발적으로 하루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업황은 돌고 돌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또 내일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오늘 내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종목군들끼리 묶어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훈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이 왜 생겼냐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이 다 보이고 어떻게 전략을 취하면 되겠다,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둑에서 훈수를 둔다, 이런 표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뿐만 아니라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본인이 속한 상황에서는 조금은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순간에서는 되돌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저는 첫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매수하고 바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나의 심리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첫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목군들을 여러 개 나눠서 어떤 종목군들의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반드시 그 섹터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통해서 내가 처음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바로 내가 매수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설령 내 생각과 달리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매수를 할 때 3번, 많게는 4번까지 이렇게 끊어서 매수하는 것을 항상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주식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방법, 첫 매수의 중요성, 이 점도 심리적인 면들을 조금 더 이겨내기 위해서 첫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하락이 나온다면 또 나의 심리는 크게 요동이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니까, 업황이 살아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